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7월 26일 화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그러니까 오미주라는 코너를 신설한 게요, 2021년 작년 1월 28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송이 이제 1월 말에 나갔었는데, 그리고 나서 벌써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처음에 기획했던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의 그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컨텐츠 부분도 많이 성숙을 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변형이 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사실 오미주라는 컨텐츠는요, 자막 영상 있잖아요. 가장 마지막에 보내드리는 이 자막 영상이 처음에 이제 기본적인 틀의 아이디어였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제가 직접 기사를 읽어가면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는 이런 뉴스 코너와 이제 변목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진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또 변화를 겪으면서 지금 현재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라는 코너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제가 고치지 못하는 고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길이가 계속해서 길어진다는 건데요. 욕심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도 예전보다는 많이 첨가가 되는 것 같고, 또 너무나 다양한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노력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30분, 40분, 50분까지도 길이가 길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번에 새롭게 오미주 역시도 좀 개편을 해볼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간략하고 좀 임팩트 있는 이러한 코너로 새롭게 태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오미주의 그 컨텐츠, 그리고 새롭게 이번에 조금 더 간략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보다는 가장 임팩트 있는 4-5개의 소식만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조금은 간소화된 이 새로운 모습의 오미주, 여러분들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또 피드백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의견도 좀 직접적으로 저랑 함께 소통을 해주시면 앞으로 컨텐츠를 계속해서 발전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7월 26일 화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컨텐츠 맨 앞에는요, 제가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을 여러분들께 좀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도 7월 25일 월요일날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을 읽어드릴 텐데, 이 역시도 제가 좀 투표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과연 오미주의 마감 시황을 넣는 것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뺐으면 좋겠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가 좀 여쭙고 싶으니까요. 커뮤니티를 통해서 제 포스팅을 할 때 좀 많은 분들께서 투표를 해서 여러분들의 의향을 제가 파악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마감 시황을 계속해서 읽어드리고요. 자, 어제 미국 증시 S&P 500은 0.13% 올라갔습니다. 다우존스 0.28%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0.43%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러셀 2000 역시도 0.6% 올라가면서 어제 전반적으로 대표적인 지수 중에서 떨어진 것은 나스닥이 유일했다. 하지만 한 가지 좀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중간에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마지막에 회복을 많이 하면서 그래도 올라가는 추세, 상승 곡선을 그으면서 마감됐다는 게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요, 테크주 위주로 조금 떨어진 종목이 더 많습니다. 폭락한 종목은 많이 보이지 않는데요. 가장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은 UiPath입니다. 6.85% 하락했고요. 업스타트가 5.49% 마이너스, 코인베이스 5.30, 루시드가 4.78% 떨어졌고요. 오픈도어가 4.45, 차지포인트 3.83, 클라우드 플레어가 3.6% 하락, 데이터독이 3.52%, C리미티드 2.82% 빠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떨어진 종목이 더 많이 발견되는 하루였고요. 자, 또 올라간 종목도 좀 보이네요. 자, 다음에는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표를 보면요, 모든 종목이 다 마이너스를 보인 채로 마감이 됐다.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떨어졌죠. 1.70%, 메타 1.5, 테슬라 1.40, 아마존이 1.08% 떨어졌고요. 나머지 메가테크 기업도 0.88%에서 0.14% 정도 소폭의 하락을 보인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읽어드릴 기사는요, 사실 예정에 없었던 기사인데 속보로 발표가 됐거든요. 방금 한 10분 전에 보도가 된 기사를 제가 부랴부랴 하이라이트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그만큼 조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월마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라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아닌데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최고의 리테일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자타 공인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자, 이렇게 월마트라는 거대 기업에서 이 발표를 하나 했는데 이 발표 내용을 딱 듣고 나서 주가가 바로 8.4%나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마감 이후에 발표가 났거든요. 한 10분 전에 따끈따끈한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가의 주가가 지금 8.2%, 8.4%까지 떨어지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방금 전에 미국의 최고 리테일 기업인 월마트에서 그들의 순이익 그 아웃룩 있잖아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월마트 같은 경우는 어닝 발표가 8월 달에 있거든요. 따라서 아직까지 한 달 가까이 어닝 실적 결과 발표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미리 좀 전망치를 수정한다라고 지금 친절하게 굉장히 좀 투명성 있게 발표를 한 거죠. 자, 이번에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이유가 여기 써 있는데 주요한 이유는 뭐였냐면 프라이싱 액션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요. 이 재고를 좀 처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박앤세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인벤토리가 많이 쌓여 있는 부분,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미 몇 분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이잖아요. 그때 이제 이미 좀 예전에 비해서는 어닝 전망을 좀 낮춰서 조정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미 한번 주가가 폭락한 적이 있었던 것이 월마트입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가이던스를 조정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요.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잘 팔리지 않는다. 물건이 계속해서 남아돈다. 재고가 줄어들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다시 얘기해서 정말로 경기가 둔화되는 것이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월마트의 전망 그 보고 이 전망치를 수정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정도로 EPS를 낮췄는지가 중요하겠죠. Q2 그러니까 2분기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실적을 발표하는 2분기 실적 그리고 풀 이어죠. 피스칼 이어는 그러니까 2022년이 마감이 됐을 때 전반적으로 1년의 실적을 얘기하는 건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2분기의 실적은 8%에서 9% 정도 하향 조정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1년치의 실적은 11%에서 13% 정도 하향 조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예전에 이미 어닝에 대한 전망치를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이 2분기 실적은 8, 9% 정도 그리고 1년의 전반적인 그 회계연도의 실적은 11%에서 13%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시켜야 될 정도로 실적이 좋지가 않다는 것을 이번 월마트의 전망 수정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다. 따라서 월마트가 이렇게 흔들린다면요. 월마트는 세계 최고의 리테일 기업이잖아요. 따라서 이런 그 월마트 정도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한 유통 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한 다른 기업들은요. 조금 더 많이 흔들릴 가능성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아마존의 어닝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조금 더 작은 그 리테일 기업들에는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투자의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공유해드린 그 월마트의 소식은 어떻게 보면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인데요. 자, 두 번째 기사에 따르면 조금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요, JP 모간의 가장 유명한 전략가 중에 한 명인 콜라노비치가 등장을 다시 합니다. 콜라노비치라는 이름이 자꾸만 CNBC 프로라든지 다른 기사에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콜라노비치 그리고 톰리 같은 전문가들이 2020년 3월 달에 지금은 바닥이다. 이제부터는 주식을 사라라는 얘기를 가장 먼저 한 그런 전문가들이거든요. 따라서 그때도 그랬고요. 또 콜라노비치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굉장히 좀 적중률이 훌륭한 좀 예지력이 있는 그런 전문가로서 존경을 받아왔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최고의 그 기관인 JP 모간에서도 최고의 전략가인 콜라노비치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는 많은 투자자들이 좀 귀를 기울인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콜라노비치가 또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직접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시장이 이미 디스카운트를 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리세션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 모데스트 리세션이라는 것은 리세션이 굉장히 좀 심하게 오는 것이 아니고요. 잠깐 경기가 둔화됐다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가벼운 리세션에 대한 주가는 이미 디스카운트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요. 만약에 이 투자자들이 리바운드, 반등에 베팅을 하고 싶다면 지금 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은 JP 모간의 탑 전략가다라고 나와 있고
있고요. 자, 이 리세션에 대한 공포감이 계속해서 조금씩 커져가고 있다. 그래서 올해 좀 여름 들어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난 몇 달간 리세션에 대한 공포감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그 경제학자들, 이코노미스트들이 요즘에 들어서 뭐라고 전망을 하고 있냐면요. 2분기에 이 GDP 성장률 역시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하면 1분기에는 이미 마이너스였고 2분기도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해버리면요. 공식적으로 2분기 연속으로 이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이제 리세션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JP 모간의 마르코 콜라노비치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식 시장은 이미 year to date로 봤을 때, 그러니까 1월부터 지금까지 주가를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estimate, 즉 주가 실적의 그 전망치가 있잖아요. 이 전망치, 월가의 전문가들이 주고 있는 이 가이던스 전망치가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좋지 않은 경제적인 뉴스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다. 두 가지의 근거인 거죠. 첫 번째는 주가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실적에 대한 월가의 전망치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나를 봤을 때 이 두 가지가 얘기해 주기를 주가에 이미 리세션은 반영이 돼 있다. 물론 이제 가벼운 리세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리세션의 가능성은 점점 커져가 있다. 따라서 콜라노비치가요, 지금 리세션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세션이 올 가능성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리세션이 굉장히 심각한 리세션이 아니고요, 마일드한 리세션, 따라서 가벼운 리세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리세션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요, 첫 번째로 YTD 언더퍼포먼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특히 시크니컬 그 순환주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다는 거죠. 따라서 방어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주식, 그리고 순환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주식을 비교를 해보니까 순환주가 훨씬 더 많이 빠져 있다. 그 얘기는요, 순환주가 빠졌다는 것은 리세션을 이미 반영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역설적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리세션에 대한 공포감이 이미 주가를 많이 떨어뜨린 것이 사실이다. 이게 첫 번째 근거가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어닝의 리비전이 이루어졌다. 어닝의 리비전은 뭐냐면 수정을 하는 거잖아요. 전망치가 계속해서 수정이 되는 게 보통인데, 경기가 좋으면 전망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하향 조정이 되는데, 그 뎁스라는 것은 깊숙이 어느 정도 많이 떨어졌냐를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어닝에 대한 전망치가 너무나 많이 떨어졌다.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주가에 이미 많이 반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포텐셜 포지티브가 있다. 그 얘기는 잠재적으로 좀 긍정적인 면이 하나 남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그러냐면요, 본드 트레이더입니다. 현재 채권의 그 트레이더들이 굉장히 좀 베팅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부분에 베팅을 하고 있냐면, 연준이 내년부터는 금리 인상을 오히려 인하할 것이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하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금리가 꺾이게 된다는 것을 채권 시장에서 예상을 하는 모습이 주식 시장에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현재 페드의 프라이싱이 피크를 찍고 있다. 지금 현재가 가장 어려운 시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지금보다 더 페드의 기준 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미 선반영을 하면서 가기 때문에 지금이 피크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위험한 그런 시장 장세는 지나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좋다.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은 이미 우리 뒤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같은 투자자들, 특히 이제 그 리세션의 길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여긴다면요, 앞으로 리세션이 어느 정도 뭐 오긴 오겠지만 간단하게 이게 얕은 수준의 리세션에 머물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성장주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콜라노비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 사람의 전문가의 의견만 듣고 우리가 투자의 방향을 결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좀 우리가 들어보고요. 특히 콜라노비치 같은 경우는 2020년에도 정확하게 바닥을 짚었던 그런 전문가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들어볼 필요는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대기하고 있는 기사는요, 많은 분들께서 주주로 활동하고 계신 애플에 관련된 호재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에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하이엔드 와치가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 하이엔드는 이제 고급진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 차원 더 발전된, 진화된 형태의 애플 와치가 출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애플이 지금 보도되기를 플래닝,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출시를 한다. 그래서 하이엔드 애플 와치가 드디어 나온다. 조금 더 한사양 높은 이러한 고급진 애플 와치가 출시가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대표적인 변화로는 라저 스크린이니까 스크린이 훨씬 더 크다. 그리고 디자인도 이번에 새롭게 개편이 된다라고 합니다. 블룸버그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도를 해주고 있고요. 자, 애플 같은 경우는 이미 스크린 사이즈를 늘린 적이 있습니다. 새롭게 이제 그 애플 와치 7 시리즈가 출시가 될 때 상당히 좀 커다랗게 확대가 됐거든요. 잠깐 그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애플 와치 7입니다. 이번 그림은 보시면 이제 운동을 할 때 뭐 심박도라든지 이런 걸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인 것 같고요.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시면 이게 이제 시계죠. 다양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도도 여기서 바로 볼 수 있을 만큼 크기가 확대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이메일 체크도 할 수 있고, 요거는 지금 보니까 주식 시장이네요. 애플의 주가 그리고 이 날씨가 표시가 되고 있고요. 자, 이거는 메시지죠. 밑에 내려가면 뭐 계산기도 쉽게 사용할 수가 있게끔 보완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까지도 시청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큼 좀 화면이 많이 커진 것을 우리가 직접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리즈 7에서도 많은 향상을 보였던 것이 애플 와치였죠. 그때 이제 가장 커다란 부분이 뭐였냐면 엣지 투 엣지 스크린이었다. 엣지라는 것은 이제 가장자리를 얘기하는데 이제 주변에 이렇게 테두리를 다 빼버리고요. 전체가 다 스크린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원래 전 모델에 비해서 이 보도가 없어졌다. 경계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 부분이 확장이 되면서 스크린이 굉장히 커다랗게 된 변화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블룸버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번에 하이엔드 모델이 출시가 되게 되면 이 스크린이 한층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디자인이요. 2018년 이후에 정말 가장 커다란 변화를 보이는 것이 이번에 시리즈 8이 되겠죠. 그러니까 새롭게 출시를 한다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리즈 7보다도 오히려 화면의 크기가 7% 정도 추가적으로 커질 것이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디자인도 굉장히 좀 강렬한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디자인이 사용이 될 것 같고요. 배터리의 수명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경쟁력에 있어서. 그리고 신체의 그 체온을 잴 수 있는 그런 센서도 포함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애플 와치의 세일, 그러니까 매출이요. 어느 정도의 그 비중을 차지하는지 보면 애플 와치 세일은 지금 현재 따로 띄지는 않습니다. 보통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 그 아이폰의 실적, 그리고 아이패드의 실적, 노트북의 실적 이걸 다 띄어서 발표를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애플 와치 같은 경우는 따로 띄지는 않고 어덜 프로덕트 세그먼트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어덜 프로덕트라는 분야는 8.81 빌리언 정도를 지금 지난 분기에서 발표를 했고요.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12.3% 정도 연간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자리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애플 와치가 좀 더 많은 소비자를 끌어들일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렇게 바뀌지 않았다면 애플 와치를 사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나아가서요. 이렇게 한사양 높은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애플 와치 SE까지도 기획을 한다라고 합니다. SE는요. 한 단계 밑에죠. 그래서 이런 저가 상품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 따라서 애플 와치가 지금 현재 중가에 형성이 되어 있다면 이거보다 한 단계 높은 진화된 모습도 출시를 하고요. 하나 더 밑에 단계, 그래서 아무나 좀 살 수 있는 가격으로 좀 저가의 그런 애플 와치를 보급을 한다. 실제로 보면 그렇게 싸진 않습니다. 279달러니까 한 30만 원 조금 넘는 가격이거든요. 하지만 원래 가격에 비하면 조금 저렴한 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애플 와치가 지금 가는 길이 이 시장을 확대시키는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애플 실적에 애플 와치가 기여하는 부분도 늘어날 수 있고요. 성장세도 조금 더 지금보다는 좋아질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이번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준비한 기사는요, 스트리밍 서비스 관련된 소식입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서 넷플릭스라든지 구글, 디즈니, 아마존 같은 종목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트리밍 서비스의 그 점유율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소식인데요. 우리가 이제 텔레비전이라는 하드웨어를 가지고 다양한 그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물론 다 같이 그냥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은 한 가지의 활동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 컨텐츠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TV를 가지고 소비할 수 있는 컨텐츠는요, 브로드캐스트가 있고 케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고 나머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머지라는 것은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브로드캐스트는 공중파를 얘기하는 거고 케이블은 이제 케이블 TV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스트리밍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TV라는 하드웨어를 가지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자, 현재 점유율을 보니까 TV를 가지고 우리가 시청하는 시간의 33.7%를 스트리밍 서비스를 소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공중파라든지 케이블 TV를 위해서 할애하는 시간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스트리밍 서비스에 소비하는 시간을 좀 분리를 해보니까 자세하게 상세한 내용을 보니까요. 아직까지는 넷플릭스가 가장 좀 점유율이 높죠. 7.7%라는 시장의 쉐어를 가지고 있고요. 유튜브가 6.9%를 가져갑니다. 훌루가 3.3%, 프라임 비디오, 아마존이죠. 2.9%, 디즈니 플러스가 좀 가장 후발 주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2.0%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스트리밍 비디오가 지금 점프를 하고 있다. 서지라는 것은 갑자기 막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최고 기록을 세워내고 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스트리밍 서비스에 할애를 하는가, 이거를 이제 매달 개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적인 그 분석을 하고 있는데 최고의 기록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렌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 트렌드라는 것은 결국 공중파라든지 케이블 TV를 보던 사람들이 스트리밍 서비스로 넘어오는 그런 트렌드를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요, 스트리밍 서비스에 할애되는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할애하는 시간이 전체 TV를 이용하는 시간의 3분의 1이 넘어버렸다. 6월 달에 그렇게 처음으로 3분의 1이 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그 내용을 전달해주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요. 더 게이지, 닐슨이라는 기관에서, 리서치 기관에서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들어가서 살펴봤는데요.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여기 자세한 내용이 좀 기술이 돼 있죠. 일단 TV를 사용하고 있는 시간이 전체적으로 1.9% 정도 지난달에 비해서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유명한 시리즈가 또 새롭게 출시가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청 시간이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2%도 되지 않는 시청 시간의 상승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스트리밍 서비스를 보면 무려 지난달에 비해서 7.7%가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지금 점점 더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시청 시간도 많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TV를 사용하는 시간 중에 무려 33.7%를 스트리밍 서비스를 우리가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이 수치를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2021년 6월과 비교하면요, 무려 6.3%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스트리밍 서비스에 많은 시간을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잖아요. 디즈니 플러스가 아무래도 현재 점유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성장률은 가장 좋습니다. 시청 시간은 14.7%가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시장 점유율은 0.2%가 올라갔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같은 경우는 11.1% 이 시청 시간의 증가, 그리고 점유율은 0.2% 정도가 올라갔고요. 유튜브는 5.2% 시청 시간의 증가, 그리고 0.2% 시장 점유율의 상승. 넷플릭스가 가장 좋습니다. 시청 시간은 무려 16.3%나 올라갔고요. 자, 그리고 이 시장 점유율은 1%가 올라갔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요, 지금 현재 전체 TV에 우리가 할애하는 시간에 33%밖에 되지 않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공중파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 이 스트리밍 서비스로 계속해서 이동을 하면서 케이블 쪽에서 사용하던 시간이 스트리밍 서비스로 이용을 하면서 점점 더 이 시장의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브로드캐스트, 공중파에 들어가 있는 광고, 그리고 케이블 TV에 들어가 있는 광고들이요. 언젠가는 다 스트리밍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상당히 엄청난 매출의 신장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면요. 자, 브로드캐스트, 공중파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놀랄 것이 없다.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타격이 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6.7% 정도 시청 시간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케이블이 사실 가장 타격이 심한 것은 오히려 공중파보다도 케이블입니다. 자, 케이블 같은 경우는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 가장 커다란 낙폭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는 5%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시청 시간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달에 비해서 12%나 지금 감소를 하고 있다. 아무래도 이제 컨텐츠 쪽에서 경쟁이 되지 않잖아요. 이 공중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금력이 아직까지 풍부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컨텐츠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랑 이제 견줄만 하다. 근데 문제는 아무래도 케이블 TV 같은 경우는 컨텐츠에서도 경쟁력이 딸리기 때문에 이 스트리밍 서비스와의 경쟁에서 가장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 이 기사를 읽어보고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요. 넷플릭스도 그렇고 유튜브 그리고 이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라든지 디즈니 플러스 모두 광고 쪽으로 이제 좀 옮겨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죠. 유튜브는 원래 이제 광고 모델이긴 하지만요. 따라서 넷플릭스도 그렇고 디즈니 플러스도 그렇고 앞으로 이 구독 모델에서 광고 모델로 옮겨가면서 앞으로 그렇게 되면요. 이 공중파에 들어갔던 광고 그리고 케이블에 들어갔던 광고의 시장을 다 흡수하면서 이쪽에서 많은 매출의 신장을 보이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26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마감할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오미진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한국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좀 아끼는 그 산업 분야 그리고 섹터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반도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많은 분들께서 반도체 주식을 들고 계실 텐데요. 자, 이번 영상을 보시면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 와중에서도 투자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는 약간은 긍정적인 의견을 동시에 우리가 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전문가의 반도체에 관련된 의견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전략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참고로요, 오늘부터는 약간 개편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 뉴스 외에도 두 가지의 컨텐츠가 더 준비가 되는데요. 조금 이따 오후 5시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보내드렸던 시리즈 중에 월가의 목소리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월가의 목소리라는 것은 이제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이 그날 새롭게 이제 각 종목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이 업데이트하는 소식이 있거든요. 이 업데이트 소식들을 모아서 하나의 기사로 내고 있는 CNBC 프로의 기사가 있어서요. 이거를 함께 여러분들과 읽어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평소에 8시에 보내드렸던 그 방송이 있잖아요. 기획 영상은 조금 더 시간을 늦춰서 밤 9시 아니면 10시 정도에 방송을 해드릴 예정에 있으니까요. 이 점도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Look, the evidence will say it is a head fake. I can't not acknowledge that. And I'm long NVIDIA and I'm long AMD. Lam Research is by far the best large cap semi equipment maker that you could buy. I've owned it in the past. We've all talked about it on the desk. They've got a very strong balance sheet. They've got a nice capital allocation strategy, but their ability to grow their revenue in future quarters is constrained by the challenges right now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And there's not the clear visibility that we thought there was going to be in prior quarters when that ultimately would be residing itself. At this time, we thought we'd get the clarity. We don't yet have the clarity. So you're going to have to hear from management that they are overwhelmingly confident that they're able to overcome a lot of the challenges that have been placed now for the better part of the last 18 months. I mean, who is in any business is able to articulate? But the semis are the most critical industry to the entire economy. Then Jenny, if you are, there's a binary thing. Either if you believe you're going to have a recession, how can you be positive on the chips? If you don't believe that we're going to have a recession and the economy is going to remain reasonably strong,
then I could see you being bullish on the chips. Well, Is it that simple? Which No. side of the economic boat you come down on? No, and I don't think it's binary. And this goes back to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what was I saying? This is going to be a year that takes hard work. I don't think this is a broad brushstroke year. I don't think you should say buy the semis, sell the semis. Okay. I think we need nuance. Okay, let's do Okay. nuance then. Yeah. Okay, Applied Materials. Okay. Why? AMAT. Why? 11 times earnings, 13% growth. That's one that's very different than NVIDIA, right? Teradyne's very different than Taiwan Semi. And you need to dig in on each of these and see what's the story, what's the earnings growth, what's the valuation. And you know, Scott, how a while ago we were talking about the story needs to work in concert with the valuation. Some of these, they're not working in concert. Some of them, they are, but they've all been tossed out. But I think you're doing yourself a huge disservice this year if you paint semis with a broad brushstroke. There are really great opportunities. Okay, but because they've why all been tossed out. tell me why then Applied Materials will hold up in the face of, if you're a bear on the economy, why is Applied Materials going to hold up better than others? Straight up because of the valuation. Because it's just not, it's trading at 11 and change times. That's so cheap. It hasn't climbed, or rather, it's already fallen off of the cliff, you could say. When you don't have a frothy, nosebleedy valuation, there's not that much downside left to go. So then these are all ultimately, in your mind, valuation plays. 100%. In other words, You could, but I like to spread it out a little bit too. And so you can see I'm not buying three, semiconductor manufacturing stocks. I'm buying a testing stock, an equipment stock, and the semi manufacturer designer, who I think is priced as if it's going to die. sure, and but it's what not. if cheap becomes cheaper? It could, but you know what? I don't think it's going to become 80% cheaper or 60% cheaper. Maybe it becomes 5% cheaper, and that I can live with. So it's, again, magnitude, right? Magnitude, magnitude, magnitude.